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1권 중에 10번째 이야기 음양조절법 밥 따로 물 따로 음양식사법.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교육에는 교육법이 있듯이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법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올바른 깨달음만 있다면 올바른 수행법도 따르게 되고 올바른 세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올바른 깨달음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천지인으로 일관된 것이어야 한다. 천지와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주의 한 가족이기에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오랜 수행 끝에 독보적인 의술을 터득하여 음양감식조절법을 널리 보급하고 있는 이상문 선생님 일성이다. 경북 상주 함창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20세에 고향을 떠난 후 온갖 굳은 일을 경험하다가 23세에 우연히 어느 이인을 만나서 밥 따로 물 따로 식사법의 단서를 얻어 지병인 위장병과 천식을 고쳤다. 그것을 계기로 입산하여 그 누구의 지도도 없이 소식, 감식, 절식, 금식, 단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식이법을 직접 실험하면서 혹독하고 경이로운 수련과 체험을 한 끝에 건강과 질병과 생명의 법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의 요지는 이렇다.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은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존재 누구에게나 온전한 신의 능력을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발휘하여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상문 선생님은 이것을 생명의 본질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 천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생명이니 생명에는 분명한 법도가 있다. 우주와 인간 생명을 아우르는 그 하나의 법도는 바로 음양의 법도로서 천지일월의 은행과 낮과 밤의 조화 그리고 만물의 형성을 가능케 한 시발점이다. 인체는 소우주이다. 우주의 축소판이다. 우주에 천지인이 있듯이 인체에는 머리, 몸, 사지가 있다. 하늘에 1월 성신이 있듯이 인체엔 이목구비가 있다. 땅에 지각이 있듯이 인체는 피부가 있다. 땅에 초목이 자라듯 사람의 피부에도 털이 자란다. 땅에 시내와 강과 바다가 있듯이 인체도 큰 핏줄과 중간 핏줄과 모세혈관으로 갈라지면서 혈류가 흐른다. 땅 속에 암충이 있듯이 인체에도 뼈가 있고 암충에 용암이 흐르듯이 뼈에는 골수가 차 있다. 1년이 12개월 24절기를 골격으로 하여 운행하여 인체에는 12개의 척추와 24개의 갈비뼈가 골격을 이룬다. 1년은 365일이듯이 인체는 365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듯이 인체도 5장6부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이 우주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동의보감의 첫머리에서 허준 선생님이 소상히 적고 있는 바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이었고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누가 새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이치나 그것이 그냥 말로나 글로 듣고 말 것이 아니고 사람 각자가 자기 몸이 우주임을 실제로 깨닫는 것이 요긴하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몸을 병들지 않게 하고 병이 나더라도 스스로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참고로 동의보감의 말씀을 들어보자. 천지는 제한의 사정사유의 팔방을 정한다. 둥근 것은 하늘의 모습이요 모난 것은 땅의 생김새다. 하늘에 사시가 있어서 사람에게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오장이 있다. 하늘에 육국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육부가 있고 하늘에 12시가 있어서 사람에게 12경맥이 있다. 하늘에 구성이 없다면 사람에게 구교가 없을 것이요 24절기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24유가 있는 것이다. 365도가 있는 것은 뼈마디가 35개 있는 것과 같고 일과 열은 두 눈이 된다. 밤과 낮은 자고 깨는 것이요 우레하고 번개치는 것은 사람에게서 기쁨과 성냄으로 나타난다. 비와 이슬은 눈물과 콧물이요 음과 양은 체온의 한과 열이요 땅에 샘과 물줄기가 있으면 사람에게 혈맥으로 나타나고 초목이 헝클어진 것은 모발이 그와 같다.
땅과 새와 돌이 있으므로 땅에 새와 돌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치아가 있는 것이니 무릇 천지로부터 나누어 받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와 인체가 변화하는 원리는 동일하다. 우주 삼루만상은 음양의 두 기가 오행상생과 오행상극의 이치로서 전개되는 데 따라 움직인다. 인체도 같은 이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우주는 조화롭게 운행하는데 왜 인체는 끊임없이 병마에 시달리다가 죽는가? 생명 자체가 음양의 발현이라면 음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인간은 무병장수에 이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음양의 조화가 깨지는 것, 즉 음양실조 때문이다. 만병의 원인은 기혈순환의 부조화인데 기혈순환이 부조화는 결국 음양실조에서 비롯된 것이니 음양실조가 만병의 근본 원인이고 일반인들의 경우 음양실조의 가장 큰 이유는 밥과 물을 같이 먹는 그릇된 식사법에 있다. 그러므로 음양실조를 바로잡는 핵심은 밥과 물을 따로 먹는 것이다. 이 원리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낮은 양이고 오행은 불이다. 밤은 음이고 오행으로는 물이다. 낮에는 양기운에 의해 불이 일어나면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밤이면 음기운에 의해 물이 낮에 불기운을 시키면서 서서히 안정을 취하게 된다. 지구의 자전에 따른 낮과 밤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세포활동은 낮의 양기운과 밤의 음기운이 상생하면서 순환하는 힘에 지배되면서 활동한다. 한편 우리가 먹는 밥을 비롯된 음식은 양, 불이며 물과 국 같은 액체는 음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인체에서 음과 양을 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인체는 우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체 내 음양 역시 우주의 음양기운에 맞춰야 한다. 음의 시간에는 음이 활동하고 양의 시간에는 양이 활동하게끔 해줘야 인체에 탈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물은 음이기 때문에 음의 시간에 마셔야 하고 밥은 양이므로 양의 시간에 먹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밥과 물을 함께 먹으면 물과 불을 섞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한다. 물과 불을 섞으면 불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꺼진다. 인체가 먹은 것을 연소시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적당한 온도의 불이 필요한데 불이 약해지면 생명력도 약해지게 마련이다. 비유하면 마른 장작으로 아궁 이에 불을 떼는데 물을 끼얹으면 연기만 나고 제대로 연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작아졌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베란다 앞에 왜냐? 최근에 어치가 그 친구가 우리 집 그 위층인지 밑에다가 왜냐면 15층이거든요. 그래서 둥지를 만들었어요. 어치가. 그래서 어치가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격려 차원으로 응원 차원으로 격려와 응원 차원으로 제가 가끔 그 다시마 우린물 그거 참 저는 그냥도 먹거든요.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마를 썰어놨어요. 그랬더니 어치가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살짝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을 룬지 한 지금 2주? 3주? 왜냐하면 순간순간 제가 밥도 주고 이게 조가 있는 밥도 주고 그리고 흰밥도 주고 뭐 아무튼 이제 음식 남은 거 있으면은 제가 수시로 이렇게 베란다에다 이렇게 놓아놓거든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어치 친구가 올 때마다 이제 베란다에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꼭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고마워요 라고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친구야 잘 먹고 잘 키워. 그리고 내 마음을 전달해줘.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화답가 아닐까요? 이 생명의 조우라는 게 생명과 생명의 조우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파요. 이게 바로 화답가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 사실은 이 3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사실은 우리 베란다에 막 새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뻐꾸기, 깨꼬리 같은 새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정말 순간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화답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남편은 어치 울음소리 별로 안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치를 가까이서 이렇게 살짝 봤어요. 왜냐면 베란다에 빨래를 널잖아요. 빨래를 일부러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어치가 앉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가리개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그 빨래를 이렇게 널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주 노골적으로, 저도 모르게가 아니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살짝 구멍을 열어놨거든요. 그 빨래를 널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구멍 틈 사이로 어치를 이렇게 보려고, 왜냐면 제가 어치를 코앞에서 봤거든요. 한 진짜 1m도 안 되는 간격에서 어치를 봤단 말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어치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노골적으로 보려고 구멍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구멍 속에 그 구멍을 뺀 그 나머지에 몸을 숨기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언제쯤 이 친구가 저를 믿고 편하게 먹을까요? 저는 그게 지금 의문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힘이 빠진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그래서 또한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 위에서 쇠를 녹일 정도로 강한 염산 성분의 소화액이 나오는데, 물을 같이 마시면 그 염산이 희석돼서 화력이 약해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밥과 물을 한데 섞어 먹게 되면 위장이 포만감이 생겨서 그만큼 호흡도 얕아져요. 호흡이 얕으면 당연히 산소 흡입량이 적어지고, 이는 결국 섭취한 음식물을 불완전 연소시키고 소화불량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불기운이 일어나는 양의 시간대에 물을 마셔도 체내에서 한창 일어나는 불기운을 물로써 꺾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수국화의 상극 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음기가 강해지고 양기가 약해지는데, 음양실조를 초래하여 온몸이 나른해지는 피로감이나 식곤증과 함께 권태감이 찾아와서 활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급기야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된대요. 사람의 몸이 노쇠하는 것도 몸의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인데, 음양감식조절법에서는 양의 시간인 낮에는 일절 물을 마시지 말고 목욕도 하지 말며, 음의 시간인 밤에만, 그것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2시간 후에 물을 마시도록 하고 있다. 어떡해요. 저 여지껏 물 오전에 많이 마셨는데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 더 나아가 낮에 충분한 양균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점심을 걸러 속을 비워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속을 텅텅 비우면 공기가 충만하게 되는데, 공기는 맑은 기체에 이어서 공기가 충만하면 양기가 강해지기 때문이란다. 액체에서 액이란 글자가 물을 뜻하는 삼수변에 밤야를 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물은 밤의 맛이라는 것이다. 그렇군요. 가사 낮에 물을 마시더라도 아침 공복에는 절대로 마시지 말고, 저 엄청 들이마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물 마시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거를 알고, 근데 좀 한가한 시간이 오전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마시거든요. 이거 진짜 조절해야겠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또 다시 또, 이게 인간은요, 뒤돌았으면 까먹은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아니면 읽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녹취를 해서, 사실은 저 자신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나중에 제가 눈이 어두워서 글을 읽지 못할 때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2시간 전부터 물을 마시지 말고, 밥을 먹을 때도 밥과
된 반찬만 먹고 물이나 국은 일절 먹지 말고 밥 먹고 2시간이 지난 후에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때 물을 마시라는 것이다. 특히 암에 걸린 중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일체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한다. 당분이 많은 과일도 될 수 있으면 금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하루 식사량을 아침과 저녁 2끼로 제한하고 환자의 음양 상태나 병의 정도에 따라서는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만 먹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또 준비할 일이 또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반드시 어찌 가깝게 좋아할 그날 제가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